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19%까지도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수익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은 이 막바지에 정말 가파르게 오르는 그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그 상승의 이 끝자락에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극대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이 윗꼬리와 이 횡보라인 때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정말로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종목을 굳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초반 상승 때보다 현재 이 과열의 이 두 개의 파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정말 이 진짜의 시세를 먹게 되는 건데 대한항공통신이 정말 이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정말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자, 광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정지됐죠. 자, 그런데 빛과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정지됐습니다. 지금 이 같은 테마들이 전부 이 거래 정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대한항공통신도 거래 정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지, 어느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 대한항공통신 제가 말한 그 초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할 거라 보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로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라고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현재와 같은 이 상승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한항공통신은 이 초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과열 밴드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하면 항상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열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세 못지않게 오늘 윗꼬리도 강하게 발생이 되긴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164%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167%가 넘어간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왜죠? 자, 제가 이야기했던 건, 자, 이 광전자가 시가를 고점으로 바로 이 강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을 때였죠. 근데 오늘 보시면 광전자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거의 뭐 그냥 거래 정지 이 훈장을 달고 미친 듯이 급등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더 재밌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빛과전자 역시도 거래 정지가 됐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흐름은 정말 이 테마주들이 이 정점을 찍고 달릴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돼서 상한가를 가면 그 자금들이 다 B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B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면 또 이 C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수급의 테마의 쏠림 현상이 나올 때 발생하는 건데, 지금 그 흐름이 이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이 광통신 관련주들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은 과거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할 때, 그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시죠, 이 엄청난 급등세. 그때도 이 신풍제약이 거래 정지 들어가면은 뭐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가 엄청 달렸단 말이죠. 이 우선주마저도 거래 정지가 되면 그 뒤에는 뭐 부강약품이나 뭐 일양약품이나 이 제약주들, 그러니까 치료제에 뭐 치자만 들어가면은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시절이죠. 이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돌아왔다.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테마주들이 지금 줄정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돈들이 현재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 다음 종목 어떤 테마의 종목으로 옮겨가는지 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광전자가 거래 정지가 당했고 빛과전자가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종목이냐 이거죠. 바로 이 다음 유력한 후보가 대한광통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한광통신 역시 그 거래 정지로 가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 거래 정지 시나리오에 대한 요건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제 거래 정지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공시에.
자, 이걸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딱 기준이 되는 거는 이 4월 10일에 대한 종가입니다. 이 4월 10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가가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17,770원이란 가격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40%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24,87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20% 정도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미. 즉, 이제는 이 20%만 오르더라도 이 거래정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 거대한 풍선이 어떻게 했을 때 터졌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 앞서서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 이어가서 이 거대한 풍선이 터지는 시점은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이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다 거래 정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 종목도 정지가 되고 또 다음 종목도 정지가 됐어요. 즉, 이 바톤을 이어받을 이 후발주자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급락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즉, 지금 광전자 그리고 이 빛과전자 거기에 이 대한강통신까지 모두 이 정지 스케줄을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거래가 재개되는 그 시점이 이제 가장 이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흐름이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역시 지금 이 단기간 급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흥분이 된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꼭 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강통신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밴드 위를 넘어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 일부라도 꼭 팔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는 이 포물선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상승을 즐기되 이 포물선의 끝에는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반드시 이 급락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대한강통신을 잘 끌고 오셨다고 하면 그 고점 신호가 나오는 이 밴드 상단에 그 터치하는 그 시점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늦지 않게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를 저장을 해뒀다가 이 매도하는 시점 있죠? 그때 꼭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자금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세력들이 단번에 엑시트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털고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포물선 뒤에, 그죠? 그 뒤에는 이 급 반등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신풍제약의 이런 그림과 같은 거죠. 엄청난 이 초과열 거래 정지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서 시가를 고점으로 그저 고가를 갱신하고 주가가 밀리면서 3거래일 연속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을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5만 원에서 무려 9만 원대니까 엄청나게 반등한 거예요. 이게 3거래일 만에.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휴림로 보시죠. 휴림로분 역시도 거래 정지를 두 번 때리고 나서 이 초과열 자리에서는 급락이 발생됐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매도 차트에서 정확히 상단대 터치를 하고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급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 저가 대비 고가를 보면은 거의 50%가 넘게 3거래일 만에 반등이 진행이 됐는데 이 저점 밴드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보자고요. 신풍제약도. 자, 이 반등이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에서 무려 13만 원까지 가는 반등 파동입니다, 여러분. 포물선을 그리는 급등 뒤에 급락을 만들지만 급반등은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급등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 급락 뒤에 이 급반등까지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의 끝자락에서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반등까지도 지금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점 역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셔서 이 대한강통신의 이 앞선 상승을 같이 함께 못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꼭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